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은 괜찮아. 조금만 더 아껴야지. 지금 쓰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그런데 이 생각을 평생 붙잡고 살다가 정작 써야 할 때, 한 푼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통장에 돈은 남아 있는데 끝내 쓰지 못한 채 눈을 감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을 못 모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모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이후 시니어 분들이라면 아마 마음 한쪽이 조금씩 불편해지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은 아주 조용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가난이 아니라 막연함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쓰게 될지 모르고 언제까지 살게 될지도 모르니 차라리 안 쓰는 게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삶은 줄어들고 통장만 남습니다. 노후 자금을 아끼는 이유는 절약이 아니라 두려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검소해서 그래. 돈 쓰는 게 체질에 안 맞아라고 말씀하시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항상 같은 말이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재산이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모아온 분들일수록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모으는 데는 기준이 있었지만 쓰는 데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버는 시절에는 월급이라는 리듬이 있었고 저축이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노후에는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쓰는 쪽을 선택합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인생 전체를 조용히 말라가게 만듭니다. 노후 자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의 가치를 돈보다 낮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노후에 와서 보면 이 말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은 다시 벌 수도 있고 다시 모을 수도 있지만 시간은 단 한 번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후가 되면 시간보다 돈을 지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나중에 쓰자, 지금은 아깝다. 이 말들이 쌓이면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쓸 수 있었는데. 많은 시니어들이 병원 침대 위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돈을 더 벌었어야 했다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조금 더 쓰고 살 걸, 조금 더 누릴 거리라는 후회가 남습니다. 이 후회는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똑같이 찾아옵니다. 노후 자금을 모두 같은 돈으로 보면 절대 쓰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는 통장에 있는 돈을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줄어들면 나는 위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 자금은 성격이 전혀 다른 돈들로 나뉘어야 합니다.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이 있고 매달 나를 살게 해주는 돈이 있고 지금의 삶을 위해 써도 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모든 돈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한 돈은 절대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지 못하는 노후가 됩니다. 오늘은 이 구분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이야기에서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아끼기만 하다 끝나는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이 돈은 자식에게 남길 돈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자식 생각 안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원하지 않는 상속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진짜 바라는 건 돈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있을 때에 조금 더 웃는 얼굴이고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이며
조금 더 인간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걸 포기한 채 통장만 지키다가 마지막에 남깁니다. 그 돈을 받는 자식보다 그 돈을 쓰지 못한 부모의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왜 노후 자금을 쓰지 못하는지, 왜 아끼기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지, 그리고 이대로 가면 어떤 후회를 하게 되는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불안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돈은 지키고 어떤 돈은 써도 되는지, 그리고 노후 자금을 쓰면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왜 많은 시니어들이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지, 그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불안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노후 자금을 쓰면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써도 되는구나. 아, 내가 잘못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에 돈을 쓰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보상입니다. 젊어서 가족을 위해 참고 직장을 위해 버티고 미래를 위해 욕심을 눌러왔던 그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후에 와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아껴야지. 그렇게 허락을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허락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전략은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을 하나의 통장으로 보면 절대 쓰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의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돈, 매달 나를 살게 하는 돈, 그리고 지금의 삶을 위해 써도 되는 돈. 이 구분만 해도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끝까지 지켜야 할 돈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머지 돈을 쓰는데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쓰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쓰는 건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과 이자, 배당 같은 돈은 생활비로 쓰고 목돈은 절대 한 번에 크게 줄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기준이 생기면 돈은 적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분은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이 있었지만 여행 한 번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통해 돈을 나누고 매달 써도 되는 금액을 정해드리자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곳으로라도 나가서 밥을 드시고 문화센터 수업도 듣고 계십니다. 돈이 늘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생긴 것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지금만 가능한 경험에 쓰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은 언제 써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 쓰는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걸을 수 있을 때, 누군가와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소비가 있습니다. 이걸 미루면 돈은 남아도 삶은 남지 않습니다. 경험에 쓰는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으로 남고 관계로 남고 삶의 온도로 남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자식과 돈의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가장 큰 부담은 돈을 안 쓰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늘 아끼고 늘 불안해하는 모습은 자식에게도 짐이 됩니다. 자식에게 남길 돈보다 자식에게 보여줄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내 삶을 잘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진짜 상속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돈을 모아오셨습니까? 언젠가 쓰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으기 위해서였습니까? 만약 쓰기 위해서였다면 이제는 써도 됩니다. 아니, 써야 합니다. 쓰지 않는 노후 자금은 안전이 아니라 후회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 자금은 줄어들까봐 무서워서 안 쓰는 돈이 아니라 계획이 없어서 못 쓰는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계획이 생기면 불안은 줄고 불안이 줄면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은 노후 자금 때문에 어떤 순간이 가장 불안했는지 또는 가장 아까웠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